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 등 고용 효과를 명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예산 요구 시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해외여행 열기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쓴 카드 사용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17년 1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40억 2,3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7.4% 늘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종전에는 지난해 3분기 37억 8,400만 달러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 4대 그룹을 집중 감시하되 지배구조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나 차지하는 4대 그룹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벌 개혁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일 뿐 해체가 목적은 아닌 만큼 순환출자해소나 지주회사 규제 등 제도적인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국 대선 기간 중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사태가 또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를 잘 살펴보면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강했던 한 주다라고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브라질 쪽도 심상찮습니다. 취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탄핵이 다시금 나왔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 룰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지수들도 지금 흔들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좀 안정적으로 가나 싶었던 신흥국 지수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브라질 지수가 연일 낙폭이 커지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이슈까지 확정이 되면서 대외 이슈들에 민감한 우리 시장 오늘도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좀 다행인 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지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움직임 만족스럽진 않은 모습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그리고 대외 이슈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방향성부터 탐색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현재 2291.79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2% 상승하고 있고요. 4.97포인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2280선대까지 내려갔었고요. 2284.66포인트 오늘 장 초반에 저점 찍고 올라와서 현재 포인트 2293.05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지금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 삽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사주고 있고요. 600억 원 많지는 않지만 삽니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이 파는데요. 특히나 기관, 개인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오늘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다시 팔고 있고요. 기관은 162억 원, 소폭이나마 좀 팔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의 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낙폭이 좀 있습니다. IT 관련주들 지금 대장주들이 좀 많이 낙폭이 보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17만 원까지 지금 회복을 합니다. 트럼프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자동차 관련주들은 더욱더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악재로 여겨졌던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진정 국면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아마도 반영이 된 것이겠죠. 네이버도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그간의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외국인 매수세 나오면서 오늘 다시금 기술적 반등 나오고요. 현대모비스도 3%대 상승, 삼성물산 역시 3.6% 상승합니다. 삼성생명, 포스코 상승하는데 일단 지주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지금 지주사 전환을 뭐 점진적으로 하겠다, 재벌 개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은 안도의 매수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한지주, KB금융 소폭 상승, 소폭 하락하고요.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상승합니다. LG화학 역시 상승하고요. SK텔레콤 1% 정도 상승 국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코스닥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합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40선 회복했고 642포인트까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약했고요. 장 후반에 강해집니다. 639포인트대부터 현재 포인트 642, 643포인트까지 점진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낙폭 줄이고 상승 전환 성공한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만이 여전히 삽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이 오랜만에 사주고 있고요. 기관, 개인 역시나 팔고 있는데 개인은 139억 원, 기관은 183억 원 각각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투자 주체 모두 다 소폭씩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 같은 경우 독일에서 이제 뭐 임상 실험 끝났고요. 룩시마가 지금 뭐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보 확본 정도에서 지금 트룩시마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가 2% 넘게 또 급등이 나옵니다. 10만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카카오. CJNM은 100원 또 하락하면서 8만원 초반 지금 내려왔고요. 메디톡스 그리고 로엔 소폭씩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휴젤만이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SK머티리얼즈, SFA 소폭씩 하락하고요. 전일 급등이 나왔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승고르기 나오면서 17,000원대 초반은 지지를 받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11위부터 15위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6원 80전에 거래가 됩니다. 2원 30전 정도 오르고 있고요. 0.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저점에서 이제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작은 어젯밤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탄핵 이슈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미국 경제 지표는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호재성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발표된 주간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한 4,000명 감소하면서 23.2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고용시장 호조세는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경기도 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5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전월 22.0에서 38.8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미국 4월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도 0.3% 증가하면서 1분기 미국 GDP 0.7% 사상 최저치 기록했는데요. 2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 어제 미국 경기 하드데이터의 개선을 좀 보여주었고요. 결국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는 밑받침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 경기 지표 외에 좀 불안한 뉴스가 있다면 바로 트럼프의 탄핵 국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노이즈가 증시의 랠리를 좀 급제동시키는 역할로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높은데요. 일단 탄핵 법안이 제출이 되면요. 하원 통과 그리고 상원 심판까지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특검 수사가 완료되는데도 통상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이슈들은 장기전이 될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증시를 하락시키기에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오랜 시간 동안 결국엔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공약들을 좀 서둘러 이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일 수 있고요. 어젯밤 이미 트럼프 측에서는 나프타 재협상을 통보하면서 기존 보호무역 공약을 좀 실행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나프타 재협상이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세제 개편안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트럼프가 좀 의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 왔고 또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좀 얻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트럼프 세제 개편안보다는 오히려 공화당이 좀 제시하는 완화된 세제 개혁안이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경우에 시장이 좀 다소 실망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완화된 세제 개혁안이 오히려 보호무역 기조도 좀 완화될 수 있고 한국 수출에 좀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좀 더 우호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수출의 그 증가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과도한 우려는 조금 접어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더 보자면 이런 이슈들이 어떠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좀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트럼프 탄핵 이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의 노이즈로 작용할 것 같고요.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증시의 랠리를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국내 실적 그리고 대외 매크로 모멘텀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결론적으로는 좀 우호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다음 주에 예정된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5월 25일에 예정된 오펙 정기총회이고요. 또 한 가지는 FOMC 회의록 공개입니다. 일단 오펙 정기총회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까지 감산을 9개월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반발이 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랑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감산 연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내년까지 연장하는 점과 현재 감산 수준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합의가 만약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할 수 있겠지만 이미 사우디랑 러시아의 그 공동 성명을 통해서 감산에 대한 기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의 참여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예 완전히 감산이 엎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감산 연장에 따른 증시에는 좀 호재성 뉴스로 좀 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국제유가 50달러 선 상회를 했는데 저희는 60달러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오펙 총회 말고도 다음 주 좀 중요한 이벤트가 FOMC 회의록 공개인데요. 일단 6월 페드의 금리 인상 확률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한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듯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시점 그리고 그 스케줄 이 시장에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회의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회의록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다음 주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다소 매파적인 회의록이었다면 시장의 우려가 확대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트럼프 탄핵 이슈 때문에 신성장 정책 실행 여부가 좀 막히면서 페드가 긴축을 오히려 더디게 실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음 주 예정된 이벤트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 실적 그리고 대외 매크로 모멘텀이 랠리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펀더멘털을 훼손시키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개선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방 경직선은 좀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점에서 전략을
세워보면요. 저희는 계속해서 경기 민감주 주도의 증시 랠리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가 만약 다소 완화되고 글로벌 국가들, 미국 이외에도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 하드데이터 개선 시그널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한국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대형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실제로 실적 회복에 힘입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 더 매력적인 구간에 좀 진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IT랑 은행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 민감주 주요 종목들 외에도 좀 대안으로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중소형주로의 관심 확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코스피 상승 대비해서 코스닥의 랠리는 크게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좀 가격이 싼 중소형주의 종목 확산도 좀 염두에 두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중소형주도 돌아보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말씀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요즘에 시끌시끌한데 사실 제일 시끄러운 건 미국이어서 한번 미국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하시고 한 4일 만인가 실제로 탄핵 얘기가 미 하원에서 그린 의원한테 나왔고요. 지금 탄핵까지 갈 수 있는 특검까지 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런 탄핵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면은 뉴욕 증시에 악재가 되는 건 맞는 거겠죠? 일단은 그렇게 봐야겠죠. 예. 이번에 이제 미국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이 트럼프의 탄핵 얘기는 트럼프의 어떤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력이 약화되는 시점.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빨라졌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빠르죠. 시간 지나자마자 바로잖아요. 예. 그간에 간간히 이렇게 좀 슬쩍슬쩍 이렇게 간 보듯이만 말하고 말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이렇게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루머 내지는. 웃자고 하는 얘기 중에 트럼프 4년 못 채운다는 얘기 참 많았어요. 그래요?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거기는 또 우리하고 다르게 만약에 과거 닉슨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제럴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저기는 이제 부통령이 바로 이어받으면 되니까. 마이크 펜스가 좋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워싱턴 정가에서도 트럼프 같이 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죠. 그쵸? 아무리 봐도. 세가 없죠. 그런 것보다는. 또 시장 측면에서도 그럴 거예요. 보다 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게 빨라야 내년 가서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상원 하원에서 지금 공화당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는데 이게 민주당 쪽으로 좀 바뀌면서 이른바 공화당 내지는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하만자 트럼프 이제 지겹다. 왜 저렇게 말썽만 피우냐 해서 이탈이 나오면서 자, 의회에서부터 민주당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나서야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다 하는 느낌. 그런데 지금 S&P 500 차트를 한번 띄워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두 개의 캔들이 궁금합니다. 자, 이틀 전에 갭까지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나스닥은 2.7% 빠졌나요? 그날 엄청나게 빠졌고. 그쵸.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어제 이제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자, 이것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과연 트럼프 때문만에 빠졌느냐? 아니면은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 좀 더 길게 가기 위해서 조정이라는 걸 갖다가 흔히 말하는 healthy correction 그러죠. 조정 중에도 건강한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트럼프 재료가 어느 정도 트리거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차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말이죠. 이러다가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무렵까지 내려오는 뭐 S&P 500으로 2150 지금보다 한 200포인트 더 빠져버리는 10% 이상 급락이 10% 이상 여기서 급락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거고. 그러나 지금 이제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 전망이라 한다면은 그동안에 이 급하게 왔던 거에 대해서 뭐 적어도 한 38% 정도 예. 우리가 흔히 기술적으로 얘기하는 그럼 뭐 2300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미국 펀더멘털이나 글로벌 경기를 반영한 미국 증시 내지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일 수도 있었는데 예. 그게 조정이냐 하는 부분이고 일단은 뭐 미국 돌아가는 흐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검사 임명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이제 그거 하자는 얘기죠. 트럼프도 지금 바짝 졸았어요. 트위터가 조용해요. 트위터가 조용한 거 보니까 좀 조용한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국채 수익률. 미국채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차트로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선이 깨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우상향하는 자,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네, 가파르게 올라와서 2.6% 초반에서 이렇게 쌍봉 치고 내려오는데 자, 지금 이 위클리 차트로 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좀 더 밀릴 것 같아요. 좀 더 밀릴 수 있는 흐름이 왔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레벨에 와 있다. 이게 또 2.2% 심지어 2%를 한번 건드리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흐름입니다. 즉 그동안에 트럼프 덕분에 왔다 하는 얘기는 미국 증시 좋다. 금리도 오른다. 달러도 강해진다 하는 그 흐름이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되돌림을 갖고 오는 중이죠. 당분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거 해야 될 겁니다. 트럼프라는 정치적 변수에다가 펀더멘털 상으로도 지금 사실상 금리가 올라도 되고 주가가 여기서 계속 역사적 고점을 경신해도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확인하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더 이상 똥꼬를 차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회하고 조금 이제 친화력 있게 간다, 뭐 이렇게 액션이 좀 바뀌었다, 제스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특검이 한다고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미국의 특검은 참 더 무섭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정말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뭐 워터게이트 닉슨 때를 보더라도 그리고 예전에 그 뭡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도 르윈스키 스캔들 때문에 그 하다가 유야무야 되고 했는데 저게 길어도 1년 반, 2년은 걸리는 사안이겠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어떤 시장의 일종의 노이즈, 자범처럼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 어차피 이게 소재로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요즘 우리 국민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뉴스 보는 재미가 있죠. 아, 그런 거 좀 있죠. 뉴스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파격적인 인사도 연이어지고 있고 뭐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행보도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신선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관련한 코미 전 FBI 국장 관련한 앞으로 펼쳐질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거기다 옆에 또 양념조로 뭐 러시아에서 또 푸틴이 한마디 거둔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복잡한 재밌는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시장이 좀 요동을 할 것 같아요. 참 어렵겠네요. 어렵습니다. 저희 뭐 탄핵이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고 대한민국 역시 헌정사상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또 공판이 있는 날인 것 같아요. 7.7대 1이다. 뭐 방청 신청이 그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번외 얘기지만 있던데 이게 브라질에서도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룰라 대통령이 전에도 탄핵을 한번 당했잖아요. 룰라 거기다가 최근에 호세프 여성 대통령 그때 재밌었죠. 왜 탄핵됐다고 하니까 브라질 증시가 막 환호를 하고 그러니까요. 뭐 전반적으로 좋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두 양반 사진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현 대통령, 지금 이 사진은 2015년 사진이니까 부통령 때 사진입니다. 이때는 그 호세프 대통령 빨리 탄핵되라 싶었겠죠.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 되겠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당시에 하원 의장을 했던 에두아르도 쿠니아, 뭐 이름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어쨌거나 지금 뭐 일단 생긴 거 보세요. 뭐 이런 얘기 좀 신뢰가 되겠습니다만. 누가 딱 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패한 정치인의 관상 아닙니까?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브라질 국민들의 어떤 뭐 브라질 경제, 나라의 운명, 그닥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인데 저 사람이 지금 15년을 징역 15년형을 살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 뭘 좀 터뜨려서 좀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볼까 했더니 그거 한번 또 입 막기 위해서 뇌물 쓰겠다 했는 거. 아, 이거 좌우지간 녹음기. 요즘 우리 영화에서도 보던 보이지도 않는 이 녹음기 때문에 녹음기가 문제네요. 녹취가 문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놀랍습니다. 어제 브라질 지수 빠진 거 보세요.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오른쪽 끝부분 한번 보시면은 놀랍죠, 이 차트상에. 어제 하루 8.8% 하락입니다. 급락입니다. 급락이면서 2016년 초부터 쭉 올라왔던 이 추세가 부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또 하나 브라질 헤알 환율 한번 보실까요? 어제 하루 동안에 퍼센테이지로 7.6% 가까워. 환율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놀라운 겁니다. 참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국채 투자만 하더라도 그런 거죠. 사실상 해외 채권 투자는 금리 차도 금리 차지만 어떻게 보면 이 환에 대한 투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브라질 채권을 하면서 우리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 17, 8% 이상의 금리 차이를 누린다 하지만 저걸 갖다 환 해지를 하고 들어가 버리면 그 금리 차는 전혀 못 누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환을 열고 가는데, 환율을 열어놓고 가는데 저런 식으로 브라질 헤알이 하루 만에 저런 식으로 급락세로 가버린다. 실컷 바꿔봐야 잘못하면 환에서 터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 세상에 남의 돈 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환에 투자하거나 채권 투자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나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지만 매력적인 신흥국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좀 돈을 벌어보자라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브라질이 브릭스의 제일 앞에 아니겠습니까? 이 브릭스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신흥국들은 또 어떤 타격을 입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밤에 이제 그러한 브라질 관련한 뉴스와 브라질 시장 흐름을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자, 이것이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았던 이머징 시장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러니까 참으로 확전 아니면은 브라질에만 국한된 문제로 끝날 것인가 했는데 일단은 우호적입니다. 일단 우호적인데 요즘 아주 핫한 나라가 브릭스 중에서도 인도죠. 인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도 보니까 인도 통화 환율부터 보시죠. 인도 루피 INR로 우리가 표시하죠. 통화 코드는. 인도 루피 환율도 이렇게 어제 제법 환율이 올랐다. 즉 인도 루피가 약세로 가긴 갔습니다만 브라질 헤알 정도의 그런 충격적인 모습은 아니죠. 자, 그다음에 오늘까지도 현재 인도 센세스 지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서 또 우리 한국 증시나 외환 환율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머징 전체로까지 확대 해석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브라질도 모르겠습니다. 저러고 나서 진짜 대통령 또 탄핵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갈지 몰라도 그나저나 저 나라에 과연 진정한 제대로 된 어떤 국가 지도자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장의 취약성 좋은 듯 하다가 좋아 보이지만 저렇게 한 방에 훅훅 가는 시장이라면은 과연 이 브라질을 상대로 한 헤알화를 상대로 한 이 캐리 트레이드는 갈수록 조금 이제 신뢰를 얻기 어렵고 또 투자업계 입장에서는 이 마케팅 하기가 힘들겠죠. 자꾸 이렇게 해서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불안하다 싶은 고객들을 상대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면이 있죠. 괜찮아 보이는 나라들을 골라야 되겠는데 브라질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브라질을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왕 돈 투자하는 거 저렇게 마음 졸여가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굳이 좀 안전해 보이는데 좀 더 안전해 보이는데 그 대신 기대 수익률은 좀 낮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정도로 해서 미드 정도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브라질 말씀을 좀 여쭤봤으니까 국내 증시까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식 그리고 브라질의 또 탄핵 소식 또 이런 것들이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는 분위기는 사실 국내적으로 보면 괜찮거든요. 신정부 출범 이후에 분위기 괜찮고 여러 가지 기업 실적도 좋고 그러다 보니 빠질 때마다 오히려 사는 게 이득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대경커 말씀하신 빠질 때마다 사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 이후에 상당히 통했던 그래서 우리한테 강하게 남아있는 어떤 경험이자 학습 효과죠. 브렉시트 빠져 사 트럼프 당선 그래도 한번 사봐.
뭐 이런 식이었죠. 프랑스 대선 뭐 그렇게 앞두고 한참 동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세력들이 용감한 세력들이 돈을 벌어왔던 것이죠. 네네. 그런 차원인데 뭐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기저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다 기저 효과, 이른바 베이스 이펙트라는 그 용어는 잘 아실 텐데 네. 작년에 유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유가가 오르면 확 올라가는 이런 거. 뭐 지난달에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조금만 들어도 수출 증가율은 확 올라가는 거. 이런 것 갖다 우리가 기저 효과라고 네네. 하죠. 첫 번째 기저 효과는 그동안에 우리가 펀더멘탈 대비 덜 올랐다. 한국 증시. 그다음 두 번째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느낄 수 있는 전 정부에 대한 기저 효과죠. 뭐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없었던 것 같은 지난 4년 대비 지금 앞으로 계속 어떤 그 결과와 또 그걸 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작하는 모습과 해나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분위기 뭐 그런 거하고 기저에 깔려있는 그래도 경기가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받쳐준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오늘 아마 우리 또 투자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그렇기는 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어떤 그 문제점이긴 한데 이렇게 지수는 많이 안 올라도 오늘 객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최근 들어서 봤던 뭐 자료나 기사 중에 금년 들어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나는 외국인 줄 알았더니만 개인이더만요.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200 몇십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한 4월 금년 5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대충, 상위 순매수 10종목 가운데 개인들이 보니까 삼성전자가 1위. 그리고 그 외국인의 순매수 10개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안 보이더라 하는 그런 부분. 그렇게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뭐 충분히 누릴 만큼 누렸다고 보고요, 저는.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우리 투자자들, 지금 뭐 이렇게, 조금,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으로 이 시장의 온기가 가는 부분,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정상회담의 후일담까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여러 가지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슈 칼럼 진행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도 열려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들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주식 탐탐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